오랑주리 미술관으로 떠나봅시다. 사실 오르세 미술관에서 고흐의 작품만큼이나 선생님의 눈길을 끈 것이 바로 이 작품들이에요. 선생님이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게 사진으로 다 남겼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모두 같은 작가가 그린 작품이었던 거예요. 이 중에서 가운데 작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작품은 좀 짝꿍처럼 보이죠? 요 첫 번째 작품은 양산을 쓰고 오른쪽으로 몸을 돌린 여인이란 작품이고요. 바로 옆 작품이 선생님이 사진으로 찍었던 양산을 쓰고 왼쪽으로 몸을 돌린 여인이에요. 같은 인물을 두고 같은 상황, 같은 장소에서 그린 그림인데 하늘, 구름의 색깔 좀 보세요. 같나요? 다르죠? 바람에 흩날리는 풀의 색은 어때요? 풀의 색도 다르죠? 아 이건 표절이 아니라 같은 작가가 같은 장면을 요렇게 서로 다른 색감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색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였던 예술가가 바로 이 사람 클로드 모네입니다. 클로드 모네는 고흐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살았던 인물이에요. 고흐가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이후에 프랑스로 넘어왔다면 모네는 처음부터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두 작가 모두 프랑스와 연관이 아주 깊죠. 우리 태희 친구가 "아까 두 작품이 똑같으면서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요게 바로 모네가 원하는 그런 작품의 방향이었어요. 모네는요. 빛의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빛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대상에 고정된 색이 아니라 빛에 따라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색에 주목해서 그림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했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나뭇잎 무슨 색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뭇잎 어떤 색이죠? 그쵸. 초록색이란 얘기가 나오죠. 연두색, 초록색 이런 색깔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모네는 이 나뭇잎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록색으로 그냥 표현하기보다는 진짜 눈에 보이는 그 색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햇살이 쫙 내리쬐는 날에는 햇빛에 반짝여서 순간적으로 노란색을 띨 수도 있고요. 해가 지고 요렇게 달이 뜨는 밤에는 나뭇잎이 어두운 회색빛을 띨 수도 있겠죠. 이런 빛에 따라 변하는 색에 주목을 했어요. 1883년 모네는요. 프랑스의 작은 도시 지베르니에 정착하게 됩니다. 지금 요 사진이 지베르니에서 살았던 모네의 진짜 집인데요. 생가라고 하죠. 모네는 남은 생을 모두 이곳 지베르니에서 보냈어요. 여기서 남은 평생을 보냈는데 작약을 비롯해서 이런 여러 꽃들이 만발해 있는 정원이 참 예쁘죠. 우리 친구도 "예쁘다."라고 표현을 해 주네요. 이 지베르니에 정착한 지 10 년이 지나서 모네는 인근의 땅을 더 사서 연못이 있는 정원을 꾸며요. 이 정원 한 곳에 앉아서 이제 또 빛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빛에 따라 변하는 정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네의 작품 중에는 요 정원과 관련된 작품이 아주 많습니다. 모네에게 큰 영감을 준 정원으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정원을 보려고 여기를 방문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작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고 싶은데요. 연작이 뭐냐면 하나의 주제로
연달아서 표현하는 작품을 말해요. 아까 모네가 사랑했던 정원 사진 봤죠? 이 정원을 주제로 딱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이 정원을 그리다 보면은 해가 뜰 때의 정원, 한낮의 정원, 노을 질 때의 정원의 모습을 그냥 계속 그리는 거예요. 같은 장소지만 빛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또 이 연못에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데요. 이 꽃을 주제로 무려 250점이 넘는 작품을 제작했다고 해요. 이 꽃이 어떤 꽃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저 약간 자줏빛이 도는 물 위에 동동 떠 있는 이 꽃,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태희 친구가 계속 그림을 그리다니 힘드셨겠다." 하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큰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자, 연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친구들이 많은데 연꽃과 닮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꽃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꽃의 이름은 바로 수련이에요. 수련은 잎과 꽃이 모두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자라는데요. 이 수련을 주제로 그린 작품 중에 무려 8점이 오랑주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전시한 방법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전시를 했냐면요. 짜잔. 사진처럼 동그란 방으로 설계된 전시관에 이렇게 작품이 빙 둘러가면서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작품의 모습과 규모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죠. 길이도 엄청난데 이게 쭉 연결되니까 마치 작품이 보는 사람을 감싸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선생님도 이 오랑주리 미술관은 가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또 파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기는 정말 꼭 한번 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싼 아름다운 풍경화를 직접 눈으로 본다면 진짜 행복할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요 전시관에 8 개의 수련 작품이 있다고 했어요. 이 중에서 2 작품을 가져와 봤거든요. 요 작품은 수련 초록 그림자라는 작품이고요. 아래 작품은 수련 일몰이라는 작품입니다. 일몰은 해가 진다는 뜻이에요. 연작이라는 이름에 맞게 둘 다 수련이 핀 연못의 풍경을 주제로 작품이 서로 비슷비슷하죠. 근데 빛에 따라서 같은 장소가 색이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는 거 느껴지나요? 이렇게 모네가 빛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시력이 계속 나빠졌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백내장이란 병으로 인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오은학교 선생님께서 연꽃과 수련의 차이점을 댓글에 아주 자세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요거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작품을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볼게요. 요렇게 보니까 색의 차이가 확 느껴지죠? 빛의 변화가 느껴지나요? 한쪽은 뭔가 어둑어둑 그림자진 새벽녘 같은 느낌이 들고 오른쪽은 햇빛이 군데군데 번져 있는 해가 지는 노을 느낌이 나요. 이렇게 빛의 변화를 담아내려고 노력한 작가가 바로 모네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 군데의 미술관을 같이 여행해 보았어요. 파리에 있는 3 군데 미술관, 우리 친구들 어떤 미술관을 살펴봤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미술관, 박물관을 살펴보았나요?
먼저 루브르 박물관 살펴봤고요. 그다음으로는 바로 오르세 미술관 살펴봤고요. 네, 우리 친구도 얘기해 주네요. 루브르 박물관 우리 봤고 오르세 미술관도 봤어요. 네. 또 끝으로 방금 수련 작품을 봤던 오랑주리 미술관까지 세 군데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선생님이 주목한 예술가, 모나리자를 그린 예술가 기억나나요?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 같이 살펴봤고요.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선생님이 색을 탁탁 끊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구불거리는 선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죠.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오랑주리 미술관에서는 빛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색에 주목한 작가 클로드 모네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술가 이름들을 적어주는 걸 보니까 '아, 이번 시간 많이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우리 친구들도 머지않아서 이제 파리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가볼 기회들이 생길 텐데요. 그중에서 이 프랑스 파리에 왔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남아서 '아, 이 작품 그런 의미였지. 맞아. 이런 가치가 있었어.' 이런 걸 떠올려 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